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학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므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매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 구글 콜앱에서 작동하고 있는 코드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드는 이제 눈꽃 빙소 이상 회원분들한테 드리고 있고요. 엑셀 다운로드 링크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 주소 링크는 멤버십 회원용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사 투자자문 법령으로 인하여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이제 2024년 10월 22일 새벽에 이제 찍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데이터를 좀 보면서 돈이 어디로 흘러갈까, 이 주도 업종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찾고 있는지, 저는 이제 어떤 데이터들을 보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디스클레이머고요. 우선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미국의 ETF 관련된 HAA 전략으로 보게 되면 아직은 팁 신호가 긍정적이니까 시장은 할만하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도 제가 이제 한국형으로 만들었을 때 최근에 이제 좀 돌아서려고 하는 모습들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단권에서 들어와 있어서 하단권에 지금 진입을 해놓은 상태죠. 물론 이제 따로 이제 보고 있는 업종 쏠림 지수는 아직 충분히 쏠림이 발생해가지고 시장 리스크가 완화된 건 아닌데,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만약에 업종 쏠림 지수가 올라가면서 피어 앤 그리드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아마 시장은 일부 업종들로만 이끌어가는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미국의 상대 강도가 높은 센 업종들을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미국은 반도체도 좀 상대 강도로 1년 동안 좋았었고, 아마 엔비디아가 많이 들어서 엔비디아가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 같고, 여기 이제 건설 관련된 것들, 결국 이제 금리 인하가 워킹하고 있다. 그 다음 유틸리티들, 전력기기 관련된 거,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된 클라우드들, 이런 쪽으로 이제 AI가 좀 워킹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와 여기 보면은 뭐 방산, 이런 것들이, 금융, 방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를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이 바이오가 세긴 한데, 이게 시장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국내 상대 강도를 보게 되면 전력기기와 바이오, 그리고 밸류업, 그리고 화장품, 요렇게 이제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ETF로 뽑아봐도 뭐 은행, 그리고 화장품, 그 다음에 엔터,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엔터가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AI, 이 정도까지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전체 20개의 그 티커 가지고 지금 고른 거기 때문에 상위 20% 정도만 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5개 정도. 그러면은 밸류업, 화장품, 바이오, AI까지만 아마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것들로 보시죠.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업종들이 무엇인지를 좀 느껴봐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 600등 중에서 최근 이제 3개월 수익률이 센 것들 중에 이제 우리가 어떤 군집 현상들을 확인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가 꽤 많아요. 제약바이오가 많고, 현대로템은 방산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도 방산이 좋았고 한국도 방산이 좋긴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다르게 이제 이 코스닥 시장 때문인지 이 바이오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방산이 많고, 그 다음에 산업재 쪽에서는 이제 뭐 경동나비엔 정도가 이제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최근에 뭐 한진칼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미국의 산업재가 좋은데, 그래서 산업재 까라에서는 뭐 항공주들이 이제 금리가 좀, 유가도 좀 진정되고 금리도 진정되니까 이제 수혜를 입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 눈에 들어왔던 것 중에 대부분은 이제 바이오, 그 다음에 뭐 밸류업 일부, 방산, 그러니까 방산, 바이오, 밸류업,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또 교집합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여기 보게 되면은, 이거는 코스피 200에서 이제 고르게 되면 이것도 대부분 바이오와 방산이랑 산업재,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150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는 다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바이오들이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가 모멘텀으로 이제 뽑은 거고요. 요것도 주가 모멘텀으로 뽑은 거고, 이것도 주가 모멘텀으로 뽑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상대 강도 쪽. 그래서 바이오, 방산, 기계가 사실 방산이죠. 방산, 그리고 화장품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로직으로 좀 뽑은 것들인데, 여기 반도체 장비도 좀 올라와 있고, 방산, 조선, 그리고 전력기기, 뭐 제약 이런 게 있더라.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고, 그리고 전력기기는 또 기계도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산, 바이오, 제약, 화장품 이런 것들이 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제 주가 모멘텀으로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거고, 이거는 주가 모멘텀이랑 뭐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섞어서 본 겁니다. 추정 이익 비율이랑 이런 것들을 평균 등수를 해서 주가 모멘텀이랑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원전 이런 것들도 좀 상위권에 있다. 그러니까 산업재로 분류하는 게 맞겠죠, 저쪽을. 미국도 이제 산업재가 좋았었으니까 미국도 보게 되면 유틸리티, 전력과 관련된 유틸리티와 이 산업재들이 좋더라 라고 일단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이건 이제 다른 모멘텀 방식인데 이제 가속화 모멘텀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여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뽑은 건데, 여기서 우리가 공통점들을 좀 뽑아보면 방산, 수출, 그리고 전력기기, 그리고 바이오, 방산, 화장품, 또 겹쳐요. 전력기기, 조선. 그리고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계속 비슷한 그 컨셉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것도 봐야겠죠. 최근에 50일 신고가, 이거 뭐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오늘 이제 보니까 또 바이오에다가 엔터에다가 방산에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많이 작동이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뭘 계속 보냐면, 돈이 어디서 계속 매수가 발생했는지. 이제 좀 전까지는 우리가 주가 모멘텀을 주로 활용을 해서 주도주를 봤다면, 지금은 이제 이 수급이 어디서 발생이 되느냐를 제가 분류를 했을 때, 뭐 시가총액 대비 사모에서 매수가 되는 거, 사모펀드 또는 투신에서 많이 매수가 되는 거, 연금에서 매수가 되는 거, 저는 이걸 평균 등수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1등, 1등, 1등이면 이게 공통적으로 평균 등수잖아요. 저는 이제 덧셈 해서 이제 보는 건데, 이걸 이제 그 금액 대비, 요거는 이제 금액 기준으로 보는 거고, 이거는 시가총액 대비 보는 건데, 이거를 다 이제 평균 등수를 해서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평균 등수를 해서 보면 이거 원전이고 화장품이고 바이오고 엔터고 바이오고, 그리고 이거 뭐 반도체로 봐야 되겠죠. 이것도 반도체로 좀 봐야 될 거고, 원전이고, 최근에 항공, 산업재주. 그럼 미국에서는 지금 산업재가 좋고, 그다음 전력기기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럼 이제 여기에 대부분 다 들어가요. 여기에다 대부분 들어가고, 1번부터 6번까지는 대부분 다 들어가고, 7번에서 지금 현재 중국 부양이랑 엔터주가 누가 될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가서 금액 대비해서 이제 상위 한 50등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또 체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뭐 최근에 뭐 삼성전자 당연히 시가총액이 크니까 금액 기준으로 많이 돈이 들어갔겠죠. 반도체도 있고, 항공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잖아요. 2차 전지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워킹하고 있는 수급 모멘텀이고, 이거와 또 이제 우리가 주가 모멘텀이 겹치는 것들이, 이게 다 주가 모멘텀이 겹치죠. 그래서 가장 시장에서 이제 선호하는 거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이런 기관들이 수급을 투여하고 있는데, 그 투여하는 게 주가 모멘텀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들이 시장의 주도주다 라고 전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체크해서 봐야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보는 게 뭐냐면, 어차피 이쪽에서 애들이 다 사가지고 빈집이 아닌 것들은 사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빈집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보게 되면 2차 전지는 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빈집이고, 화장품은 좀 채워져 있으니까 찬집으로 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수급 오실레이터를 활용해서 바이오가 아직까지는 여전히 빈집이다. 그럼 자동차는 아직까지는 이제 빈집인데, 이 현대차의 IPO 효과가 내일부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반도체 장비도 나름 이제 빈집으로 왔고, 여기서 내려가서 보니까 은행이 좀 빠지고 있으니까 조만간 이제 빈집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유동성 공급 컨셉이랑 또 상관이 없으니까 안 보는 거고, 최근에 이제 엔터가 바닥에서 좀 돌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전력기기가 여전히 과매도권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어떻게 이제
분류를 하냐면 앞쪽에서 이제 또 그래프 여기 뽑기에서 뭐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과열권이에요. 과열권이죠. 그리고 이제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과매도권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의 유동성 공급이 부양이 만약에 먹히게 되면은 이쪽 섹터들도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가 모멘텀이나 결국 이제 우리가 그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상대 강도니 뭐니 다양한 주가 모멘텀 전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어떤 공통 분모나 이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시장에서 생각하는 모멘텀 종목들을 뽑죠. 그리고 수급으로도 검증을 해본다. 그래서 수급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유동성 공급 컨셉이 있다면 결국 이제 시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건 유동성이 들어가는데, 그 주가 모멘텀으로 영향을 받는 거, 이게 이제 시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주가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거를 고르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주도주를 고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업종으로 우선 빈집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으로 마찬가지 방법으로 빈집을 선택하는 방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가 모멘텀이 살아있고 수급도 살아있는데, 그 안에서 그 업종이 빈집이면서 종목으로도 빈집인 것들을 찾다 보면 얘네들이 수급이 채워지면서 주가 모멘텀도 발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주도 종목군들도 이제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지금 결국 시장에서 계속 주가 모멘텀이나 또는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AI랑 수출 관련된 전력기기, 화장품, 음식료, 그다음 밸류업, 그리고 바이오, 산업재,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중국 부양이랑 엔터, 이 두 가지 중에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1번부터 6번만 매매하더라도 충분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가장 이제 잘 작동하고 있는 어떤 컨셉들이 크게 대여섯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안에서 계속 매매를 해야 되고, 이거를 저는 이제 그 주력으로 어느 정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다 이제 유동성 컨셉을 녹이고 주가 모멘텀이 다 작동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빈집들을 노려서 플레이한다. 이게 이제 저의 이제 생각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계속 이 유동성 공급 컨셉에 해당하는 1번부터 6번에 해당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매수가 발생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주가 모멘텀 상으로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건, 한국은 이 상대 강도에서 반도체가 지금 뒤에 등수가 좀 뒤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등수가 이제 요거는 20개의 ETF를 기준으로 한 10등이니까 한 절반 정도 50%예요. 50%. 그러니까 상위 25%를 베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요 방식은 한 50여 개 정도 되니까 50여 개 중에서 10개를 제가 뽑아 놓은 것이고, 이 방식은 20개 중에서 상위 5개를 고른다고 하면 지금 사실 밸류업이랑 화장품이랑 그리고 바이오, AI 이쪽으로만 시장이 워킹을 하고 있다. 아마 이제 반도체도 일부 AI에 조금 종속된 AI 관련된 HBM 관련된 것들 정도만 작동하고 있지 않겠냐. 그걸 이제 미국의 어떤 컨셉을 우리가 고려해서 보면, 미국의 홈빌더나 건설이나 또는 뭐 건자재나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는 거는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움직이는 거 아닐까. 테크놀로지랑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국장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이제 그 전력기기, 바이오, 조선,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다 수급이 돌고 있는 것들을 골라서 주력으로 매매하되, 이제 반도체는 뭐 맥스 비중을 시가총액만큼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상대 강도에서 이탈해서 중위권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했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 그 여러 가지 이제 주가 모멘텀의 어떤 종목 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바이오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몇 가지 업종 중에 한 서너 가지만 딱 고른다고 하면 아마 시장은 바이오와
방산이랑 그 다음에 뭐 산업재 일부 이렇게 아마 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너무 그 한쪽 업종만 몰아놓으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이제 골고루 깔아서 하는 방법을 선호하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 바이오랑 방산이랑 뭐 일부 산업재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선호하는 것 같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수급은 계속 이렇게 2차 전지나 그리고 산업재에서도 조선방산, 항공, 원전 이쪽으로 다 돌아오고 있고, 밸류업도 여전히 상대 강도도 높고 하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주가 모멘텀 상으로는, 단순 주가 모멘텀 3개월 상으로는 지금 밸류업은 메리츠 금융지주 정도밖에 없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밸류업도 지금 좀 약화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 서서히 빈집으로 가고 있는 것들을 고려해서 보면, 업종으로 보게 되면 저는 이제 밸류업도 괜찮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배당은 지금 수급이 꽉 차가지고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한데, 그나마 이제 은행이랑 자동차가 지금 이제 수급이 좀 비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 중에서는 KB금융 정도가 먼저 수급이 좀 비워져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이제 은행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아마 시장에서는 핵심을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으로 쏠리면은 항상 사고가 나니까 저는 이제 골고루 가져가는 게 좋고, AI, 수출, 밸류업, 바이오, 산업재, 2차 전지 요렇게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이제 돌고 돌면서 이제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올라가려면 결국 이제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이게 돌아서야 되고, 이게 확실하게 돌아서는 모습들이거나 이게 더 떨어졌다가 돌아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11월 5일에 미국의 어떤 대선이 끝나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제 안도랠리가 나오는데, 그 안도랠리에 대한 유동성 효과가 들어가는 게 결국 이제 8일날 있을 연준의 금리 인하 이런 기대감들을 고려하면 당연히 이제 바이오랑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수혜인 산업재 뭐 이런 것들이 또 움직이지 않을까. 전력기기 마찬가지고 이렇게 또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주도주는 이런 쪽에서 계속 탄생하고 죽었다가 탄생하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돌면서 이쪽에서 계속 주도주가 되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되었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하는 흐름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